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0년 동안의 미국의 변화라고 할까요? 국제정책에서의 변화. 이게 전부 9.11 사태와 연관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9.11 그 사건이 일어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도 연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살면서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년도 임기 시작한 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스토리의 시작은 9.11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부터 어떤 오사마 빈 라덴과의 미국과는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9.11 이후에 미국이 대응한 것은 성공이 어땠고 또 실패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윤곽을 오늘 들으시면은 좀 전혀 국제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감이 오고, 그리고 이제 국제정세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본인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의견들을 보태서 더 깊이 있는 판단, What's going on in the world,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9.12 사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질서를 다시 잡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9.11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도 아니죠. 1996년도에 9.11 사건을 일으킨 알카이다를 길러낸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1년 9.11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몇 번 아프리카에서의 미국 대사관을 폭발한다던가, 어떤 케이스에는 200명이 숨지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그 근본에는 탈레반, 알카이다, 아이시스,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모든 또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전부 크리스찬 중심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랍, 무슬림, 이슬람교를 아주 대중의 많은 종교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그 서구 사회의 다른 그 아랍 국가라든가 또 특히 자신들의 국가일 경우는 더 심하고요.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침략을 당하지 않더라도 서구 문명, 특히 서구의 문명 가운데서도 대중문화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완전히 이슬람교를 그 바탕으로 해서 국가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방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이 96년도에 미국과 전쟁을 선포를 했고, 2001년 9.11 사태, 그 당시에 미국의 그라운드 지로와 펜실베니아 또 국방부에서 세 군데에서 비행기를 하이제킹하고, 그리고 비행기로 자살 폭발범들이 다 건물을 부수고 거의 3,000명이 미국 땅에서 숨졌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죠.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숨진 적은 있어도, 베트남전에 참전한 적은 있어도 미국 땅에서, 그리고 당시에 이런 큰 일을 저지른 하이제커 19명은 정상으로 미국의 비자를 받고 옵니다. 특히 19명 가운데 15명이 국적이 사우디아라비아, 오사마 빈 라덴과 같죠. 알카이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못 사는 나라에서 그냥 여기에 눌러 앉으려고 오는 거구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알카이다 멤버는 9.11 사건이 일어나는 그 날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14개월 동안 독일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4번인가 5번인가를 왔다 갔다 미국 입국 출국 이런 것을 했을 그럴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9.11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 미국 상황이 어땠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이 1월 달에 선서라고 9월 11일이었으니까 잘 모르고, 워낙에 부시 대통령은 뭐 텍사스 주지사는 했지만 돈과 아버지의 배경으로 대통령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될 때 복음주의의 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나는 나의 와이프 로라 부시를 만나고 나서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이다, 이런 홍보를 했고 복음주의 표를 엄청 많이 받아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됐는데 그때 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알고 민주당의 후보보다 전체적인 유권자표는 54만 표 이상 덜 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를 했죠. 뭐 500 몇십 표를 플로리다주에서만 더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플로리다의 주지사는 형인 조지 부시보다 훨씬 똑똑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야 돼 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듣고 있는 제프 부시가 플로리다 주지사였고, 아버지 아래서 열심히 일했었던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플로리다로 날아가서 뭐 재검표를 했는데 527표가 많았는데 알고가 다시 송검표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연방대법원이 이것으로 끝내라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럼 1월 달부터 9월에 이르는 동안 그 전에도 뭐 대단한 정치 경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뭔가 그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던 부분이 많았죠, 국민들이. 그때 딱 9.12 사태가 터집니다. 이런 때 미국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부시 대통령 아래로 그냥 확 뭉쳐서 지지율이 87%, 90% 이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9.11 사태가 미국 정치사에 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 부시 대통령 아래로 묶었다,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진 않았죠.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라는 엄청난 사태를 맞기는 했지만 본인이 뭔가 미심쩍게 당선된 것 같다고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마음을 9.11 사태로 팍 눌러버릴 수가 있었던 게 바로 이 그 사태입니다. 뭐 벤자민 해리스 이후에 처음으로 유권자 전체 표는 적게 받고 당선된 대통령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많이, 힐러리 클린턴이 뭐 300만 표 이상 더 많이 받고도 결국은 그 선거인단 표 때문에 지긴 했지만, 아들 부시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전에 처음으로 그 과거에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이후에 그런 형태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막 분열되고 하다가 확 뭉친 것, 미국이 그 소셜미디어로 굉장히 순진했던 때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지금처럼,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박스 같은 뉴스가 기본적으로 왜곡되거나 거짓 뉴스를 막 뿌리잖아요. 백신은 뭐 효능이 없다, 마스크 효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음모론을 퍼뜨려 가는데, 그 당시에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뉴스요, 전화로 오늘 뉴스가 어땠어, 이런 게 있는데 하면서 서로 논의했던, 거의 진짜 뉴스를 가지고 논의했었던 그런 순진한 시절이죠. 지금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딱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싸웠습니다. 탈리반이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알카이다들이 이제 미국에 쳐들어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까 알카이다와 이 오사마 빈 라덴, 알카이다를 숨겨주지도 말고 다 넘기고 미국으로, 주모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도 넘겨라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을 했는데, 그때 미국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시에 뉴스로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미국 편이거나 아니면 미국 반대편이다. 미국 편이거나 미국 반대편이다. 굉장히 민주적인이 아닌 뭐 아주 강압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나토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나토도 그 쌍둥이 빌딩 공격은
우리 나토 멤버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토 헌장 5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테러와의 전쟁에는 미국이 그 러시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가 당시에는 이제 그 유엔 대사가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었었거든요. 콘돌리자 라이스가 얘기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나토도 뭐 러시아도 다 미국에 따라와 준다 해서 진정한 냉전의 끝은 1년 구소련이 무너지고 뭐 이런 때가 아니라 2001년 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가 63일 만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라크도 공격하고, 창피한 그 살상 무기가 없었는데 공격하고 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그 군사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한 8,000명 정도 되고요. 나토군 다 합쳐서요. 아프가니스탄보다 이라크에서 숨진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돈 쓴 것도 뭐 5조 달러 이상,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2조 달러 이상 썼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딱 그 전쟁을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죠. 알카이다도 섬멸을 했고, 그리고 뭐 그곳에 그 뒤에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을 한다, 자유를 준다 했는데, 알카이다 처음에 잠깐 섬멸한 것 그 이외에는 이제 그 많은 것들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많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부 이 전쟁은 해외에서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의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하나는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미국이 9.11 사태 이후에 9.11 사태 그 직전부터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조금 정리를 할 때 작은 시각에서 봅니다. 미국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이코노미스트는 역시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스테일 저는 잡지, 본인들은 신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거든요. 먼저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은 무슨 블룸버그 뉴스 사설, 이코노미스트 뿐만이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워싱턴 익제미너의 사설, USA 투데이의 기고문, 더 위크, 이런 많은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블룸버그 뉴스의 사설처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9.11 사태 다 이제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까지 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20년의 도전이 더욱 복잡하다. 이게 블룸버그 뉴스가 지적을 한 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적을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라크에서도 테러와 전쟁을 한다면서 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정보도 부족했고요. 그런 것. 그래서 9월 11일 그 2001년 그 사건 이후에 미국은 완전히 성전을 한다. 미국을 적으로 정하고, 그랬던 그 그룹들을 그 당시보다 그 이후에 테러 그룹, 테러 멤버들 지정한 게 4배가 넘어요. 9.11 사태 이후와 이전을 비교를 하면. 그리고 기독교가 바탕이 아니라 이렇게 이슬람이 바탕인 그런 그 성전을 미국과 서구 문명사회와 치르자 하는 지하디스트, 그 그룹은 너무 많아졌죠. 아프리카에서도, 무슨 아시아 내부에서도.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이제는 그 탈리반이 정권을 잡았고 알카이다 등등을 포함을 해서 어떤 지하디스트 그룹의 천국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해서,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적인 돈 많은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알카이다를 조직해서 막 훈련을 시키고 세계로 보내잖아요. 테러를 저지르는데.
자신들의 그 목적,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미군이 다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전을 치르자 하는 지하디스트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미국은 그곳에 군대도 없고 대사관도 없고 또 CIA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성 능력을 증가해야지 된다. 블룸버그 뉴스의 지적입니다. 드론 스트라이크 증가해야지 된다. 이거 어렵다는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중간 나라들이 도와줘야지 되는데 파키스탄 같은 나라 지금 어림도 없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웃 국가들과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정보를 공유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날의 그 지하디스트는 굉장히 많은 테러 그룹들이 있는데 뭐 아이시스, ISIS-K, 알카이다, 뭐 탈레반도 아직까지 테러 그룹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그렇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오사마 빈 라덴이 제일 처음에 알카이다를 만들었을 때 그때 기꺼이 사람을 무고한 사람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죽이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했잖아요. 지금의 테러리스트 그룹은 전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종교보다 이슬람교가 최고고 이슬람교는 다른 나라의 무력이나 다른 종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순수한 이슬람믹 국가로 순수하다기보다는 아주 평이한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그런 그 이데올로기 성취를 위해서 아주 오사마 빈 라덴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룸버그 뉴스의 이 사설은 제가 미국 것을 균형을 맞추느라고 전해드렸죠. 괜찮다 싶은 것을 골라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시 도청을 강화해야지 된다. 도청, 전화기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방송국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방송국도 언론사도 75군데나 되고 뭐 많이 정부 소유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인구의 반 이상이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까 도청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이 도청과 이 도청 자체도 그 국가의 그 어떤 군인이나 외교관이 들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전문가가 쓴 그런 그 사설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의 일반 사람들 대중은 영원한 전쟁 forever war를 싫어하지만 미군 주둔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블룸버그 뉴스도 뒤에 이코노미스트도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그 외교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어떤 테러리즘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지 된다. 정부 그 테크놀로지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정보를 더 많이 취합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 입안자와 일반 대중이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된다. 지난 20년 동안 뭐 알카에다를 섬멸을 했다 하고 미션 completed 한 적이 있었고 아이시스 다 잡았어. 역시 미션 completed 한 부시 아들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정말로 본인이 희망하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이 아주 순조롭게 돼서 9.11 어제 20주년 기념을 맞는 그 행사에서는 본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이 정말로 이상적으로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룸버그의 이 지적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 입안자나 일반인들이나 현실 감각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알카에다를 무찔렀다고 영원히 무찔러주는 게 아니다.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아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시스-K 그 밖에도 뭐 여러 새로운 이름의 테러 그룹들이 있고 탈레반은 20년 전에 63일 만에 미국에 무너졌는데 지금 20년 만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씨를 말린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지 된다. 그냥 잘 관리하는 차원. 이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것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미국의 최고의 목표는 미국 내에서의 테러 공격을 막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사관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인질 잡히고
공격받고 하는 그런 것을 막는 것. 그게 바로 미국의 최대 목적입니다. 이번에는 9.12 사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20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유럽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중심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위험함 이런 제목을 붙이고요. 오만함에서 혼돈 속으로, 오만하다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나토도 다 지지하고 했으면서도 그 9.12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감히 미국 땅에서 니들이 불과 19명이 영화처럼 침투에 들어와서는 3,000명 정도를 숨지게 해. 이런 것에 대한 그 강력한 단기간의 전쟁으로서의 승부욕, 이런 것들을 오만함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금 혼란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등장을 하는데, 카불 활주로에서 미군이 빠져나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정책을 방치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떠나는 한 시대의 끝, 이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은 동맹국들을 화나게 하고 적을 신나게 하는 것이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전쟁에 지쳤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이코노미스트도 돈은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숨지고 다들 군인 가족이 아니어서 거의 1%밖에 군인이 없으니까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군인 가족들은 이라크에 3번, 4번 파병되고 아버지, 아들이 파병되고 하는 걸 싫어합니다. 분명하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3분의 2가 그 같은 전쟁은 가치가 없어 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그 사람들의 지쳐 있는 것, 그리고 무관심한 그런 국가의 무드는 세계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신문이지만 미국을 위대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그 같은 능력은 여전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21세기를 다시 개편할 수 있다. 그냥 다른 나라에 좀 개입 좀 해라 하는 얘기죠. 미국이 정말로 유일한 강대국, 정말 그 슈퍼 파워 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쳐들어가서 2달 만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한 그런 것. 그 뒤의 성과를 보면은 테러와의 전쟁이 부분적으로 승리를 했고 빈라덴 잡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맨하탄 아주 스타일 있게 재건됐습니다. 그런 것. 그러나 대부분의 9.12 사태 이후에 미국이 전쟁을 치르고 한 그 결과는 bitter, 씁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고문, 그리고 전쟁에서의 윤리, 이런 것에 눈 감았다는 거죠. 이 고문에 대해서는 2사람, 지금 현재 CIA의 국장으로 있는 지나 해스펠, CIA 역사상 최초의 국장이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지나 해스펠이 여전히 CIA 국장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9.12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고문 잘 안 하잖아요. 외국 전투사들을 고문을 시작했던 CIA 담당자였습니다. 그것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치사하게, 저는 이걸 치사하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국 땅에서는 고문하지 않고 어디 다른 나라에 안가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고문을 했죠. 그리고 지금 CIA 국장이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이런 고문을 하기 전에 포로들을 고문하는 거잖아요. 알카이다 포로들을.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지금까지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제네바 협약도 지켜야지 되고 생각을 했는데, 존 유라는 당시의 국무부의 변호사였죠. 한인입니다. 지금은 아마 북가주 어느 대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 유 국무부 그 법 담당관이 이런 때 이렇게 고문해도 된다, 고문을 합리화시켜줬습니다. 부시 대통령에게, 그 당시의 대통령. 그래서 미국이, 이 이코노미스트가 씁쓸하다고 하는 것은 고문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곧 국내에서의 단합은 사라지고
분열이 이루어졌으며 중동에서 진흙탕에 들어가서 정말로 21세기 진짜 스토리를 팔로우하지 못했다. 21세기 진짜 스토리를, 지난 20년 동안의 스토리를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으로 봅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주변 나라들도 뭐 좀 관리하고 하는 동안에 중국이 저렇게 커버렸다는 겁니다. 유럽도 중국이 뭐 같이 하자고 하면 거부하지 못할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의 그 퇴각할 때의 결말은 정말 엄중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정말 능력이 없다. 정보도 저렇게 없어. 아니,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렇게 며칠 만에 무너질 걸 몰랐단 말이야 하면서 이게 곧 미국이 망해가는 것을 증명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그건 너무 많이 나간 결론입니다 라고 본인들의 평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이공이 함락됐다고. 당시에 서구 사회가 냉전에서 졌습니까? 아니죠. 구소련이 무너졌죠. 그 뒤에.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이 여러 가지 오점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빚도 많고 국가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돼 있고 기간 산업도 무척 낙후돼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의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많은 부분은 손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요, 세계 인구의 5%, 6%도 안 돼요. 세계 GDP의, 세계 그 총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한창이었을 때, 그때와 변함이 없어요. 테크놀로지와 군대의 능력 대단하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윤리를 하나 더 포함시키고 싶고요. 미국은 1930년도에 좀 고립했었고 세계 유럽에서 전쟁 치르고 있고 하는데 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오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 한 900만 명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3,900만 개의 일자리는 무역에 관련된 일자리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뭐 외국 자산 33조 달러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이 넓은 그런 그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바마 때 외교 정책이 조금 달라진 것을 말해줍니다. 아시아를 축으로 했죠. 아시아의 축이라는 말을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스케일을 줄였죠. 완전히 철군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막 개입하고 폭격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면서 아시아에 축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하길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그리고 협상을 하는 딜 메이킹 업무 능력은 재난 수준이었다. 물론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뭐 이런 나라야 조금 좋을 수도 있겠어 하는 환상을 가진 그 환상 부분에 대해선 깨준 그런 공로는 있지만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아직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좋아할 수도 있고요.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조각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미국이 세계에서 큰 파워, 좀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험도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자문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 같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목표를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를 다시 축으로 돌리고 영원한 전쟁은 끝내는 것, 그리고 뭐 사이버 안보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하고 세계 공조를 다시 쌓자, 이 부분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우리 이코노미스트도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국가 공통적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후변화 같은 것,
그리고 또 이 바이든 행정부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지해주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세상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덕트린이라고 할까요? 어떤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들은 좀 걱정할 정도로 안정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동맹국과 충분한 컨설팅 없이 철군해버리는 것. 그리고 특히 우려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접근이 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거의 같다는 거죠. 적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려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후변화 등 세계 공통적인 이슈를 가져가는 데는 그렇게 하면은 방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영국의 이해관계도 들어가 있겠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아프리카나 독일이나 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무슨 일인가를 해야지 그 국가들의 이득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외교 정책이 미국의 중간층 사람들에게 좋아야지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미국의 중류층, 중간층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무역이라든가 기후변화, 중국, 뭐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하나는 분명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모든 국가는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이해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국내에서 강한 것, 지도자가 국내에서 강해야 해외에서도 말빨이 생기잖아요. 그건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국내 국민들을 기쁘게 하려고, 말하자면 유권자의 표를 받으려고 그렇게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국제 정책은 문제가 많다. 다른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큰 나라에 있어서는.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9.11 20주년 데드라인에 맞추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나 이제 그 전쟁 끝내버렸어. 내가 끝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2,500명밖에 안 됐었는데 모든 미군을 다 철군해버린 것.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코비드-19 백신 정책도 해외적인 정책을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에 더 많이 나눠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백신이 있고 백신을 나눠줄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니네 나라 국민만 챙길 그럴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국내 정책을 우선하면서 국제 정책에 그것을 투영시키는 것이 외교 정책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함께하는 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벌이면서도 어떤 분야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뭐 관세 부과 등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같기 때문에 제로섬 경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다 묶을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이슈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계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적대시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미국 사람들이 2001년도에는 14%만이 미국의 최고의 적을 중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러시아가 더 많았던가 그렇겠죠. 지금은 45%가 미국 최고의 넘버원 적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미국은 지금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군사 파워를 쓸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안 하기로 거의 결정을 했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계의 폭군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적,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의 적인 세계의 독재자 폭군들이, 어차피 미국이 간섭 안 하니까 이참에 뭐 좀 하고 이참에 뭐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그 동맹들을 잘 다듬고 이런 일은 하고 있지만 보호주의 같은 것은 동맹을 다치게 한다. 이 보호주의라는 게 뭐 반도체 계약하는데 좀
보조해주고 뭐 이런 것 있잖아요. 500억 달러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때그때 무슨 일이 갑자기 상상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이벤트에 따라서 진행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저런 것들을 다 상상을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국내에서의 보수적인 시각, 무슨 보수와의 그 어떤 갈등 이런 것에 훨씬 그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허접한 나라가 아니니까 독재 국가에도 답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세계를 리드한다. 세계를 리드해 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이 글은 영국의 신문이니까 영국이 세계를 리드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미국이 리드를 한다. 이런 것이고요. 네, 오늘의 미국 9.11 사건 이후에 20년 그리고 앞으로 바이든의 외교 정책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